흑흑베크 요리사 셀럽의 셰프 임희원 셰프님의 부토 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식당이에요. 실제로 고기 깡패님의 군몽과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걸어서 한 1분 정도 가면 있어요. 실제로 밥 먹는 중간에 고기 깡패님이 오셔가지고 또 인사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다시 한번 샤라웃 해줘서 이제 사람들이 물고기도 시키고 고기도 시켜줘서 감사하다. 군몽에 가면 고기를 시켜주세요. 셀러브리티들의 핫한 맛집으로 유명한 부토의 오너 셰프 셀러브 셰프님 임희원 셰프님의 부토 리뷰입니다. 요즘 요 동네에 이 한남동 카페 거리에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부토 뒤에 로기라 그래가지고 이 로기도 이제 그 흑방요리사에 나온 분인데 저 여기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 고기 깡패는 군몽도 요구 있고요. 한남동 카페 거리 여기 사람들 좀 많던데. 참고로 요 패션 5 자리가 옛날에 그 에드워드 건 셰프님 더 스파이스라는 곳 제가 처음 한국 들어와서 일하던데. 자, 안쪽은 약간 이런 구조입니다. 제가 직접 사진을 못 찍었기 때문에 그 인터넷 돌아다니는 사진을 긁고 왔는데 못 찍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아까 같이 간 사람들 중에 깜짝 결혼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좀 찍고 이러면 노출이 돼가지고 조용히 밥만 먹고 왔다. 하지만 이제 메뉴판은 찍었다. 메뉴판은 굉장히 정신사나운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가격대. 디저트는 인절미 구이랑 아이스크림. 이거 먹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거를 시키려고 주문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타이밍에 고기깡패님하고 임희원 셰프님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좀 얘기를 하느라 얘기가 길어져서 사실은 이거 먹고 싶었는데 못 시켰어요. 너무 아쉽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와인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일단은 흑백 요리사에 나와서 제일 유명했던 베지테리언 사시미죠. 안에 들어간 거 전부 다 채소인데 먹으면은 회를 먹는 듯한 느낌. 보시면 여기 요건 약간 연어 같아 보이기도 하죠. 요건 이제 참치 같아 보이고 요건 이제 연근인데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거를 요리사들이 되게 많이 해왔어서 되게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제 완성도가 높고 실제로 먹었을 때 비슷한 맛이 나냐 이런 거에서 갈리는 거지. 사진을 못 찍었다는 표현 그런 나쁜 말 노노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찍는 게 여러분들 리뷰로 보기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쁘게 찍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보여야 되는 빅사이즈 특대 화면을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뭐 싫으면 네가 가서 찍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신 거는 요 비트를 아보카도에 싸서 김이랑 싸서 간장을 찍은 다음에 눈을 감고 먹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감고 먹었는데 정말 참치랑 비슷한 느낌이 나요 라는 이야기를 4명 중에 3명 정도가 했다. 사실 저는 이야기를 아무 말 얘기도 못했어요. 왜? 전 참치를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몰라. 요건 이제 후터막기 김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재료들을 롤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두 번째 거는 오이 김치와 브라타타타 치즈입니다. 이게 셰프님의 요리 스타일 한 사진 몇 개 보시면 대충 알아요. 오이지죠. 오이지인데 빨간 오이지가 아니라 녹색 오이지인 거야. 원래는 여기 고춧가루 이런 게 들어가야겠지만 부추를 페스토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오이지의 밑에 빨간색 국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녹색 국물로 만든 거고 오이지 스모크드 훈제를 또 해가지고 약간 훈제향이 있는 그런 오이 김치입니다. 근데 여기 봤을 때 이런 페스토랑 같이 섞였을 때 약간 좀 진한 지방의 맛, 고소한 맛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 판단하셔가지고 여기 브라타 치즈라고 하는 요거 이제 겉에는 약간 모짜렐라처럼 생겼는데 속을 까면은 안에 조금 더 크리미한 치즈가 들어있는 그러면 여기 고소한 맛하고 짭조름한 맛, 새콤한 맛, 고소한 맛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와인이랑 먹기 참 좋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절대 꽈배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고기 깡패님이 오시고 나서 숭아빠가 지난번에 와서 물고기 개 맛있다고 해서 우리 물고기 개 많이 나갔어 하니까 우리 꽈배기는 맛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반죽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가지고 너무 빡세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맛있다고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게 맛있다는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면 이제 트러플 에그 크림 앤드 꽈배기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러플이 이제 잔뜩 들어가 있고 밑에 이제 약간 계란 그리고 파마산 치즈 버터가 들어가 있는 약간 버섯 스프 같은 느낌의 되직한 농도의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 꽈배기 위에 발라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 꽈배기는 여러분 단맛이 전혀 나지 않아요. 모양만 꽈배기고 마치 빵으로 이제 스프를 찍어 먹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데 재미난 모습을 주기 위해 꽈배기로 만드신 거죠. 여기서 단맛이 막 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빵을 이런 모양으로 바꿨다. 우니 비프 타르타르예요. 성게. 아래에 있는 건 안심살. 요거 두부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정확히 설명을 제가 못 들었는데 두부 빡빡장이라 그래가지고 왜 두부 넣어가지고 만든 강된장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타르타르를 만들어가지고 먹었을 때 약간 그런 질감과 식감을 줬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꽈배기를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이게 나왔을 때 설명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요게 같이 간 사람 중에 야따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퍼가지고 요 크로스틴이라 그러죠. 얇게 썰어가지고 한번 구워내서 바삭하게 크래커 같은 느낌으로 만든 겁니다. 요 위에다가 요걸 딱 바른 다음에 얌얌 먹는 거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바가누시라 그래가지고 가지를 속을 파가지고 익힌 다음에 갈아가지고 만든 가지 퓨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에요. 꽈배기가 맛있다니. 꽈배기 시키시면 안 돼요. 이건 약간 별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키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희원식부님은 재미있는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 지금까지는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 스타일? 독창적인 느낌? 내가 봤을 때 이미원 셰프님의 요리는 락입니다. 락. 이게 락이다. 오이김치 빨간색이죠? 아니죠. 녹색도 될 수 있죠. 락. 꽈배기는 달지 않나요? 꽈배기 짭짤하게도 만들 수 있죠. 이게 락이죠. 타르타르는 무조건 날 걸로만 해야 되나요? 조금 바꿀 수도 있죠. 굉장히 그 락 스피릿이 강한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락 스피릿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즐기고 왔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그날 결혼하는 분들이 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맛있게 먹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제가 사거든요. 근데 이날은 또 이제 얻어먹은 입장이라 더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다. 관자찜이네요. 관자찜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관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당면. 그 다음에 튀긴 두부, 버섯 요런 게 있어요. 찜인데 국물이 있어. 방울 양배추 이런 게 들어있고 딱 먹었을 때 사골곰탕 맛이 나. 맵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뭔가 은은하게 구수하면서 감칠맛이 마구마구 올라와. 거기에 이 꼬들꼬들한 튀긴 두부와 부드럽게 익혀진 관자살 그리고 말랑말랑한 요 당면 쫄깃쫄깃한 버섯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여러가지 식감이 느껴지는 사골곰탕 국밥 이런 느낌이다. 보이는 거랑 이미지가 다르죠. 보이면 되게 양식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먹었을 때 국밥 맛이 나. 사골국밥. 그래서 이것도 락이죠. 락스피릿이죠. 이것도 틀었죠. 그리고 하몽 배추구이. 배추를 구워서 먹거나 오븐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배추만 먹으면 감칠맛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하몽이 이제 뭐냐면 스페인에서 나오는 돼지 뒷다리로 만든 햄이에요. 배추 위에다가 요 짭짤한 맛이 나는 것들을 뿌려가지고 바삭하게 구워진 하몽을 즈마장이 뭐냐면 여러분 그 허거집 가면은 땅콩 소스 있어요. 땅콩 소스 그겁니다. 그거에 찝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배추의 시원한 맛과 구운 하몽의 짭조름한 맛 그 다음에 이 즈마장에서 나는 땅콩 버터의 그 고소한 맛이 섞이면서 풍부한 하나의 배추 요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이걸 먹으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샤브샤브 집에서 배추를 건져서 땅콩 소스에 찍어 먹는 듯한 맛이 나는 거야. 아는 맛인데 다국적을 섞어가지고 틀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요게 가지 멘보샤예요. 사실 가지 멘보샤 안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멘보샤 시키면 그냥 가지 안에 또 새우 들어있는 거 나오겠구나. 안 시켰어. 근데 셰프님이 가지 멘보샤 왜 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 멘보샤가 나올 것 같아서 안 시켰거든요. 우리 가지 멘보샤는 그렇지 않지. 이게 또 락스피릿 하는 분들이 이것도 안 시켜주면 또 섭섭해하거든. 야 내가 이거를 지금 다른 데랑 다르게 하려고 얼마나 고안한 레시피인데 멘보샤라고 안 시켜? 서비스니까 먹어봐. 나의 멘보샤는 이거야. 요런 느낌으로 이제 가져오셨어. 오징어 먹물로 튀겨낸 녀석인데 요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식가 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되게 인상적이었다라는 평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부토는 되게 오래된 식당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이 메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로 봐가지고 셰프님의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런 요리가 아닌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맛있고요. 소스 찍어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평범함을 거부한다. 내 식당에 그냥 사각 멘보샤는 없다. 내가 메뉴판에 가지 멘보샤라고 썼지만 요런 게 나올 줄은 몰랐지? 요런 느낌. 자, 요것은 문어와 두부 튀김이다. 문어와 두부 튀김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걸 기대했냐면 치킨 같은 강정 느낌의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튀긴 건 두부만 튀겼다. 문어는 그냥 문어다. 편협한 저의 사고방식을 바꿔준 또 하나의 락스피릿 요리. 이게 또 엑스오 소스라 그래가지고 해물 소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런 느낌으로 가면 튀기고 질기고 약간 짭조름하고 쫄깃쫄깃한데 맛이 너무 단색인 거지. 짭조름하고 그런 맛이 추중되어 있으니까 라디끼오라 그래가지고 빨간색 배추 같은 게 있어요. 요게 약간 씁쓸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요걸 중간중간에 첨가해 줌으로써 밸런스 조절을 통해 가지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이것도 안 시켰거든요. 대구 수제비. 왜냐면 제가 수제비를 안 좋아하잖아요. 셰프님이 또 이제 락스피릿이 발동을 하셔가지고 대구 수제비는 또 왜 안 시키셨어요? 수제비 끓이면은 왜 그 밀가루 때문에 그 국물이 약간 좀 끈적해져가지고 우리 집 수제비는 국물이 맑아. 한 무 봐라. 그래서 대구 수제비 또 이제 서비스로 이 안에 보시면 대구가 살을 발라가지고 순살 대구가 있습니다. 그래 그 안에 감자 수제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뇨끼 비슷한 것이 여기 동동 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한식인 대구 수제비지만 실제로 안에 있는 것들은 해외 음식이야. 또 락스피릿 참을 수 없어. 나는 섞고 돌리고 심지어 위에 고수가 올라가 있다. 뭔데? 대구 수제비인데. 한식을 가장한 또 다른 락스피릿. 굉장히 시원하고 속이 풀어지는 맛이 나서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모두가 다 좋아했어 여기. 그 다음에 양념 항정살 구이입니다. 여기까지 와서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건 외국인들을 위한 메뉴가 아닌가. 찹쌀밥은 요거 이제 찹쌀밥을 한번 튀겨가지고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서 쫄깃쫄깃하게 먹는 스타일이고요. 곁들여져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한식에서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요거 한절음하고 요거랑 이렇게 고명을 넣어가지고 얘랑 같이 먹으면 밥 한 숟갈 위에 대패 삼겹살을 올려가지고 김치랑 같이 먹는 그런 맛이 난다. 근데 식감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신 거죠. 항정살을 되게 극한까지 이제 마이야르를 내가지고 겉바를 만들어서 마이야르층을 만들어 주셨고, 여기 보면 궁채나물, 꼬들꼬들한 궁채나물과 깻잎, 장아찌랑 겹쳐져가지고 맛있는 맛을 낸다. 이거는 보이는 대로의 맛이다. 크게 이제 달라짐은 없다. 그리고 요게 또 예전부터 팔던 여기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미식가 분들이 가가지고 고평가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청어알 비빔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밑에 있는 까벨린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소면처럼 얇은 파스타 국수가 있어요. 그거에다가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마라 오일을 조금 첨가를 했고, 그다음에 고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고, 여기 전복이 다 썰어져 있어요. 보기에는 통으로 있는 것 같지만 툭 치면은 그다음에 툭 치면 쫘르르 나오는 것처럼 여러 조각으로 분리가 딱 된다. 그러면서 요거를 섞어가지고 먹는 것이다. 전복을 왜 넣었을까? 전복의 식감이 마치 골뱅이처럼 쫄깃탱글하잖아요. 이거 보면 골뱅이 소면이잖아. 근데 나는 골뱅이 안 넣어. 골뱅이는 락스피릿이 아니지. 나는 전복을 넣을 거야. 그리고 보통은 그냥 뭐 명란알 정도? 명란알? 너무 평범해. 이번엔 청어알로 섞고 돌렸다. 나는 소면 쓰지 않는다. 소면 니은. 나는 까벨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또 메뉴가 탄생했다.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청어알 특유의 쿰쿰한 그런 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마치 발효된 장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멜젓이 살짝 들어가 있는 비빔면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요거는 특히 누가 좋아했냐면 매드라이프 씨가 좋아했다. 저는 면이 좋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한우 채끝 등심. 뭐 이거는 그냥 채끝 등심입니다. 억지로 메뉴에 넣으신 것 같아요. 락스피릿인데 그래도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곡 같은 거 너무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아무나 좋아하는 것도 하나 해봐. 그래? 그럼 뭐 스테이크 하지 뭐. 근데 그냥 스테이크만 줄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페퍼콘 소스도 너무 알려진 소스예요. 그래서 이 요리에서는 셰프님이 약간 내려놨어. 그래 뭐 하나쯤은 손님한테도 선택권이 있어야 되니까 고기나 드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모였던 에너지를 어디다 썼냐? 바로 여기다 썼다. 부토의 베스트 메뉴, 제가 뽑은 부토의 베스트 메뉴는 요거였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조리했는지 조리법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 조리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어떻게 조리한 거지? 찹쌀 누룽지 씨 어떻게 조리한 거지? 이게 안에 보면 쌀이야. 리조또 같은 거라고. 근데 표면이 이렇게 감자전처럼 구워져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안에는 분명히 쌀인데 겉에 부분을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너무 궁금하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입에 넣고 딱 하면은 겉은 바삭한데 안에서 그 쌀의 촉촉하고 쫀득한 느낌과 진한 그 감칠맛이 퍼지면서 닭죽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 또 닭조림이 또 있어요. 여기 닭조림 하나 딱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것도 한 입 먹고 방울 양배추 한 입 딱 먹고 버섯 먹고 닭 한 입 먹고 누룽지 먹고 하면은 사라져. 너무 맛있었어. 이거 맛있었어. 저는 닭죽을 좋아하는데요, 마치 닭죽을 구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히 이제 원하시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워진 닭죽, 싫어할 수 없는 맛이야. 아무튼 저는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왜? 승우아빠 첫 번째 닭을 좋아한다. 두 번째 닭죽을 좋아한다. 이게 지금 겹쳐가지고 제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걸 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한 걸 시키면 식당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연 셰프님의 음식에 대한 방향성과 철학이 엿보이죠. 재미없는 걸 참을 수 없는, 노잼이 너무나도 싫고 본인만의 색깔이 확고하고 락스피릿을 보여주고 싶은 미치광이 요리사, 매드 사이언티스트, 신지드 요리사. 사실 흑백 요리사 초반에 떨어진 분들 중에 실력이 비상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그거는 이제 그 요리 경연의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흑요리사 20분 안에 들은 분들의 식당은 어딜 가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에 이제 물이 슬슬 빠질 거예요. 근데 또 연말이라서 모르겠다. 예약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이것도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래서 셀럽 셰프 이미연 셰프님의 부토 후기였습니다.